여러분, 취준을 하려면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돼요. 지금 이제 첫 취준을 하는 취준생들이든 아니면 지난 기간 어느 정도 해왔던 취준생들이든 이 두 가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꼭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이 뭐 자소서가 막히거나 면접이 막힐 때 이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 보시면서 상대방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해를 해보시고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해 보시면 훨씬 더 합격률이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돈과 시간을 굉장히 아끼는 전략을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취준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돈만 쓰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도 계속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거든요. 지금 아마 한 달에 거의 평균 50만 원 이상을 취준생들이 쓰고 있을 거예요. 의식주에 포함된 기본적인 비용,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사실 한 달에 저는 50만 원 훨씬 더 이상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두 가지 방법만 알아도 뭐 평균 50만 원을 내가 쓴다고 했을 때 여러분 12개월이면 1년 동안 취준하면 적어도 600만 원 쓰는 거거든요. 사실 거의 2배, 3배 이상 들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알고 적용한다. 그러면 돈과 시간을 한 번에 확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두 가지가 뭐냐? 답을 먼저 드리면 첫 번째는 관점 전환이고요. 두 번째는 단박 예측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생존이들이 자소서와 면접 때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남들과 차별화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조금 이제 깊숙하게 해볼게요. 먼저 관점 전환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뭐 매식경에서도 그렇고 매식면에서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양방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처음 하는 친구들은 사실 잘 이게 되지 않죠.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지껏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고 답이 있는 시험들을 계속 봐왔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1번의 답은 3번이다. 이 주관식의 답은 요거다. 이게 정확하게 답이 있는 현실을 살아왔기 때문에 한 가지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답이 있는 시험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거죠. 지금 취업은 여러분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말을 조금 못해도 지금 현직에 있는 현직자들이 있고요. 글을 쓰는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지금 대기업에서 일하는 현직자들도 있어요. 취업에는 이렇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답이 없는 상황에서 나만의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나만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점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냐? 물론 고객에 대한 관점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는 면접관 분들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면접관 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까?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은 어떨까? 이건 사실 여러분 면접관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평범한 연차 어느 정도 있는 직장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들의 상황은 어떠냐? 첫 번째, 바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정신없겠죠. 왜? 현업이 계속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인사 담당자가 되고 또 자소서와 면접을 평가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러한 상황들이 됐을 때 너무 많은 자소서를 읽을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면접자들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바쁜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선호할까? 물론 역량이 있고 학교 좋고 스펙 빵빵하고 경험 많은 사람도 물론 다 좋아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조직에 좀 잘 적응하는 사람. 근데 지금 당장 막 회사에 돈을 획기적으로 벌어주는 그런 사람을 기대하는 것보다 이 친구의 잠재 가능성 이런 걸 보고 조직에 잘 융화돼서 나중에 언젠가 이 친구가 뭔가를 잘 할 수 있겠네 라는 기대감을 주는 사람을 분명히 선호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을 잘 듣는 사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조직에서 팀장님 시킨 거 안 하면 그거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봤을 때 일단 조직의 수능을 잘 하는 사람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능동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도전과 열정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소서와 면접에서 도전과 열정 엄청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이제 우리가 약간 가식적인 키워드고 결국은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뭔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회사 생활도 훨씬 더 잘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 바라보는 거겠죠. 네 번째, 태도가 좋은 사람. 이건 여러분들 면접장 가보면 알아요. 이게 되게 작은 차이지만 누군가는 정말 애티튜드가 좋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얘 면접을 위해서 이런 거구나 하고 그게 다 드러난다고요. 근데 이 태도가 좋은 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직장생활 할 때 사업을 주거나 조직에 미션을 줬을 때 그 받아들이는 태도, 즉 얼마만큼 수용하느냐 그 자세가 그 일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분들은 그런 것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 일에 대한 그리고 직무적인 관점, 직무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것들 중에 항상 마지막에 매몰돼 있어요. 직무 역량이라든가
나의 뭐 커리어 경력이라든가 그리고 대외 활동 이런 경험들 여기에 대부분 우리가 매몰돼 있는 그러한 현실이다.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 것도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는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것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5번만 생각하는 거야. 뭐 경력과 자격증과 직무지식 이런 거 5번도 되게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5번이 더 빛을 나려면 1번부터 4번까지의 것들이 잘 되고 난 상태에서 5번이 돼야 빛이 나는데 우리는 지금 5번만 지금 계속해서 키우려고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보다 면접관 분들이 갖고 있는 그 관점과 우리들의 관점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 자소서에서도 그렇고 면접에서도 다 드러나요. 뭐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태도라든가 자세, 의지 뭐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면접장에서 여러분 언어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으로도 이게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와 비언어의 일치를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소서와 면접에서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자소서는 글로써 쓰는 거고 뭐 그걸로 평가하니까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면접은 그거 검증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증을 받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근거와 그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면접관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럼 너 우리 기업을 위해서 준비한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근거 행동들이 잘 설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왜 했는지에 대한 게 없으면 약간 가우뚱거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Y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Y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쭉 살펴봤는데 이렇게만 이해하더라도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환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면접관 분들은 뭐 무조건 이해하라 그렇게 맹목적으로 외우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 가정해서 여러분들이 선배의 입장으로서 이것들을 한 번만 제대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반박을 예측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은 자소서라든가 여러분들 이력들을 기업들은 쭉 보겠죠. 쭉 보면서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면접관 분들도 다양한 생각과 경험 요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요? 그냥 기출문제 중심으로 그리고 누가 봐도 어려운 거 있죠. 그런 것들로만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면접의 기본은 뭐다? 내 얘기부터 하는 이 취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선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이 있는 건데 우리는 또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 반박 예측이 왜 중요하냐면 면접관 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 친구의 뭐 자세라든가 태도, 열정, 관심 이런 요소들을 보는데 분명히 이런 내용들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 궁금증이 생긴 걸 면접에서 물어볼 건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한테 내가 준비한 것들로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나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얻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반박 예측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소서를 쭉 봐. 근데 이 친구가 로스쿨을 준비했어. 근데 이게 로스쿨 준비하는데 왜 은행이야? 이거 여러분 예측돼야 안 돼요? 예측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내가 왜 로스쿨을 준비하다가 은행으로 턴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실히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알면서도 답변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 질문을 예상하지 못하고 다른 이상한 어려운 질문만 준비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반박 요소가 있는데 이 반박 요소를 내가 나만의 로열티 있는 답변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면 그걸로 엄청나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누구라도 뻔히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질문을 준비 안 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학교 선생님이야. 학교 선생님인데 갑자기 본인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또 이 뭐 땡땡 기업을 지원했어. 그러면 이 이력서를 보는 입장에서 이게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뭐다? 이거를 준비 안 하고 갑자기 성장 과정에 꽂혀서 성장 과정을 엄청나게 막 준비해.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의 스크립트를 엄청 만들어. 지금 그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는 뭐다?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해야 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가장 궁금한 반박 요소를 생각해서 그 반박을 예측하고 그 예측된 것에서 나만의 답변을 만드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삼성을 다니다가 갑자기 우리 회사로 이직을 한대. 그럼 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니, 삼성이라는 기업을 다니다가 얘가 왜 이직을 하지? 첫 번째, 진짜 이유가 뭘까가 진짜 궁금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얘가 조직 생활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거기서 트러블이 있어서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그 반박 있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 맞는 면접 답변을 준비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친구가 본인이 준비한 그냥 자격증과
나의 커리어 어필만 한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그 얘기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잘못한 건 뭐예요? 본인 스스로 면접에 대한 준비는 했지만 상대방의 반박, 가장 중요한 반박을 설득시키지 못한 거라고. 그럼 이게 안 되면 나머지 질문들은요, 계속 어떻게 된다? 검증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뭔가 힘들어져. 그리고 네 번째, 공백기가 이제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공백기가 뭐 6개월, 1년,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3년, 5년이야.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궁금한 거예요. 이게 잘 됐냐 못 됐냐가 아니라 면접관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친구가 왜 공백기가 5년이나 있지? 5년 동안 뭘 했을까? 그 5년 동안 뭘 하다가 갑자기 우리 회사 지원한 거지? 이런 게 진짜 궁금해할 거라고, 이런 게. 근데 우리는 또 뭐예요? 이런 거에 대한 진짜 궁금증에 대한 답을 먼저 해주고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5년을 싹 펴놓고 이거를 그냥 회피해 버리면서 내가 이 기업을 위해 노력한 어떤 결과물들만 어필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들을 어필하는 것 좋지만 이 앞에 정말 중요한 반박에 대한 이 예측을 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요. 다섯 번째, 나이가 뭐 34, 35살이야.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좋다.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냐면 공채로 들어가는데 누구는 26살에 공채가 되는데 누구는 35이야. 아무리 동기라고 하지만 이게 약간 껄끄럽지 않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면접관이 갖고 있는 반박할 수 있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 친구가 조직 생활에 적응을 잘할 수 있겠나? 동기들 사이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나? 예를 들어서 이런 조직성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고요. 이 친구가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반박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게 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누가 보더라도 영업을 못하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면접관분들 입장에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에 우리 부서가 이제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딱 보더라도 영업을 못하게 생겼어. 그런데 나는 막 1번 자기소개 때 영업력을 강조하고 커뮤니케이션 엄청 강조해.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요? 언어와 비언어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퀘스천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영업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명확한 근거와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서 면접관분들이 갖고 있는 그 반박 예측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자격증을 이제 우리가 많이 취득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관분들 입장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궁금할 수 있겠죠. 너 자격증을 땄는데 이걸 왜 딴 거야? 그냥 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 여덟 번째, 이거 우리 누구나가 많이 공감을 할 거지만 경험에 일관성이 없는 케이스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면접관분들 입장에서 그냥 공격을 하려고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험에 일관성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러면 경험에 일관성이 없는데 왜 마침표는 왜 우리 기업, 이 기업과 이 산업과 이 직무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다? 이 앞에 것에 대한 퍼즐에 대해서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그것만 내가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면접관분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즉 우리가 지금 뭐 짧게 알아봤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면접관분들이 생각하는 그 반박이 절대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궁금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뭐 정말 검증을 하려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면접장에서 우리만의 와인을 던지기 위해서는 면접관 분들의 그 관점, 그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의문과 궁금증 그리고 반박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철저하게 사전에 분석을 해서 당황하지 않고 우리만의 필살기로 만드는 그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내용만 여러분들 몇 번만 반복해 보시면은 면접관 분들의 관점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거를 내가 미리 예측해 볼까?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겠고 그것들을 가장 신뢰 있게 만드는 답변이 뭐다? 와인아이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사례를 여러분들 대입시켜서 연습을 해보시면은 나중에 자소서 쓰거나 면접 볼 때 힘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법만 우리가 제대로 갖고 가면 적어도 1년에 600만 원 이상은 아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취준 기간도 6개월 이상은 훌륭하게 땡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절대 취준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이 두 가지. 뭐라고요? 관점 전환과 반박 예측.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시는 그러한 취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징조하세요.